친구들 안녕.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아까 좀 일찍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아직 안 고파서 이따가 배 고파지면 좀 간단하게 먹던지 하려고요. 오늘 날씨 엄청 추웠어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러던데. 그래서 밖에서 생활 많이 하면 장갑도 꼭 챙기고 내복도 꼭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리고 손도 많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손발 차가운 사람들은 또 손발 더 따뜻하게 하고 다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눈 와가지고 너무 신나서 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 왔어요. 근데 눈이 엄청 많이 쌓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강아지랑 같이 산책 가서 눈은 밟고 왔어요. 친구들은 또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또 많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럼 또 책 읽어줄게요. 친구에 대해서 나왔다. 친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어떤 친구들이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늘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나중에 내게 여유가 생기면 그걸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을 함께 해달라고 내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기 때문이다. 캐서린 맨스필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거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존중할 때 가능하다. 인간은 누구나 나약한 존재이며 진정한 친구는 내 나약함을 악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친구 도움에 의지하는 것이다. 내가 풍족할 때는 물론 내가 가난할 때도 기꺼이 받아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믿음을 주는 것이다. 내가 슬플 때면 짜증내는 일 없이 내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고 내가 기쁠 때는 같이 웃어주는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진짜 가장 어렵고 슬플 때 옆에서 가만히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어깨를 빌려주고 같이 울어주는 친구가 진짜 소중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마음의 도움이나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진짜 중요한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친구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된다면 꼭 도와주고 싶고 옆에서 힘이 돼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지 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친구로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수방관. 역사상 악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동할 수 있었던 이들이 행동하지 않고 알만한 사람들이 모른 척 외면하고 가장 필요한 때 정의의 목소리가 침묵했기 때문이다. 하일레 셀라시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것만이 죄악은 아니다. 방관하는 것 역시 큰 잘못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무리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자신의 방관을 합리화하지 마라. 해악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 저항하라. 다른 사람에게 착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해. 살아가는 동안에는 진짜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도 뭐 매일 뭐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그런 시각을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목소리를 꼭 내야 될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될 때가 꼭 있잖아요. 그런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생각도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내 가족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들의 가족도 소중한데 내 가족만 소중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소중하고 귀한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릴 때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 너무 슬픈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가족을 먼저 보낸 그런 식구들의 심정은 얼마나 슬플까 그런 마음을 헤아려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라. 지금 현실화된 것들도 이전에는 상상에 불과했다. 윌리엄 블레이크. 과거에는 사람이 달에 가는 것이 동화 속에서나 있는 이야기였지만 인류는 실제로 사람을 달에 보내는 데 성공했다.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통화하는 것 역시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지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미래에는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이 될 것이다.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을 돌아보자 내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내가 그것들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가장 어려운 어떤 일을 선두주자가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진짜 뭔가를 크게 생각하고 크게 꾸고 또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매진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뭔가를 이뤄내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또 가진 그런 뭐 특별함과 무한한 잠재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믿고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두각을 드러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업적을 또 이룰 수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받아들여주고 때때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생각을 한다고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아.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마음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의견들을 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수용이 되고 했을 때 그게 또 가치 있게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열린 시각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딱 차단시켜버리는 말을 하거나 그러면 더 이상 교류가 안 되잖아요. 또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귀 담아서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죽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왜 달리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임스 터버. 우리는 사랑, 부귀영화, 행복 등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거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것을 왜 원하는지, 원하는 이유는 합당한지,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과연 자신에게 옳은지 생각해보자. 난 목표가 있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왜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지 자주 생각해보고 그 목표가 올바르지 않다면 당장이라도 바꿀 거야. 기적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평화를 찾을 것이다. 천사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하늘에 보석이 반짝이는 것을 볼 것이다. 안톤 체호프. 저는 친구들이 천사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예쁜 춤선으로 춤을 추고 또 멋진 작품들을 예술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 놀랍다. 정말 특별한 재능들이 많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뭐 진짜 그런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삶에서 또 천사가 발현된 다른 모습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각자 한 사람이 다 진짜 특별하잖아요. 다 너무 예뻐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든 기적을 믿는 것은 보다 즐겁게 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한 기적은 빗방울, 아기의 탄생 혹은 고요한 순간처럼 평범한 것일 수도 놀라운 것일 수도 있다. 난 지금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살고 있어. 우정. 진정한 우정은 가장 큰 축복이지만 우리는 이를 얻기 위해 적은 노력을 기울인다. 프랑스와 드 라로쇼포코. 이름 진짜 어려운 이름 많아요. 친구는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더 강하게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우리 역시 그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친구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은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줘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고마우면 고맙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예쁘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처음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안 해봐서 어색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자주 하고 그러면 또 자연스러워지니까 뭐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자신감. 내가 충분히 말을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장 위대하다고 확신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무하마드 알리. 고개를 당당히 들고 미소를 보이는 등 자신감 넘치는 행동과 태도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그들이 나를 좀 더 알고 싶어 하게 한다.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잘하는 척 하다 보면 정말 잘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자신감이 없다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자신감 있는 척이라도 해보라. 그러면 반드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미 존재 자체가 특별한데 또 뭘 더 찾아요.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될 거야. 현실. 우리는 언제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강한 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해리 S. 트루먼.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우리는 현실을 피하고 싶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을 부풀려 포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피할 수 없고 머지않아 우리는 현실과 마주해야만 한다. 결국 현실을 상대하는 보다 쉬운 방법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 나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어.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뭐 정면 승부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해결하려고 하면 진짜 딱 바로 당사자랑 가서 1대1로 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 전날 이렇게 종이에 다 적어가지고 딱 정리하고 머릿속에 딱 새기고 가가지고 그 또 종이랑 펜 들고 가가지고 뭐 약속을 받아내야 될 게 있으면 거기서 바로 받아서 적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말하러 갔을 때도 먼저 상대방 얘기 다 들어요. 그래서 다 하면은 얘기 끝났으면 저도 얘기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정면 승부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청하라. 가장 진솔한 아부는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이다. 조이스 브라더스 박사.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다. 나를 잘 이해해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내게 질문을 하고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독촉하고 내가 하는 말에 즉각 반응한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친절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관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에게 진정한 관심을 충분히 자주 보여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은 기분이 좋고 나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경청이 중요한 것 같다고. 저도 제가 많이 존중받고 그렇다는 느낌을 들 때는 제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또 그 말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그 말이 다시 흘러가는 말이 되지 않고 저한테 뭔가 가슴 따뜻한 메아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진짜 행복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은 그래도 내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그런 중요한 것들이 공중분해되거나 흩어져 버리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 때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고 나도 더 많은 부분을 나누고 싶고 내가 터득하거나 깨달은 부분을 좀 더 많이 공유하고 싶고 나도 저 사람의 말을 더 귀담아서 귀 기울여 들어주고 싶고 저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헤아려 보고 싶고 도움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으로 말해보자면 내가 상대방한테 하는 말, 태도 이런 게 또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것 같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당당하게 인정하라. 수동적인 말투에서 적극적인 말투로 바꿀 때 그게 없어졌어 라기보다 내가 잃어버렸어 라고 바꿀 때야 비로소 우리는 유년기에서 청소년기의 미묘한 경계를 넘게 된다. 시드니 제이 해리스. 몇 분 동안이라도 뉴스를 보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권위와 힘이 없다는 듯 모든 잘못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벌어졌다며 변명과 핑계를 일삼는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고 실수를 저지르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실수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는 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진짜 어린아이한테라도 뭔가 우리가 잘못을 했거나 우리의 선입견으로 어린아이의 생각을 차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런 용기들이 어린아이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나도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또 자기가 그런 존중받은 마음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말이 끌렸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편견을 재배치해 놓고 이것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에드워드 R. 머로. 몇 년 동안 계속 주장해온 똑같은 논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유를 끌어들이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우긴다.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고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이유와 변명을 끌어들인다. 이처럼 캐캐묵은 생각만 이리저리 재배열할 궁리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굳게 믿고 있던 것에 반할지라도 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생각이 꼭 옳거나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좋은 생각을 내 생각에 덧입히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생각으로 채워나가면 내가 훨씬 더 좋은 생각과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행복한 일 같아요. 좀 더 할 수 있어. 자신이 생각하는 최대한보다 조금만 더 매일 행하라. 로웰 토머스. 우리는 아무리 바쁜 일과 중에서도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여유를 낼 수 있다. 다른 데 한눈 파는 것을 조금만 더 줄인다면 그만큼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시간을 활용하는데 좀 더 신경 쓴다면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다룰 수 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 흐뭇해질 뿐만 아니라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다. 그렇게 푹 자고 나면 다음날 더 많은 일을 해낼 활기를 만끽할 수 있다. 오늘 난 좀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내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좀 더 분발할 거야. 그럴수록 내 자신이 자랑스럽겠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일을 하는 게 꼭 효율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떤 곳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회사에서는 매일 야근을 해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신체가 가진 그런 에너지도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매일매일 그런 피로감에 허덕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몸은 몸대로 축나고 또 그렇게 체력이나 정신력이나 이런 게 다 저하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고 그 자리를 앉아서 시간을 채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어떤 시간이 딱 짧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딱 집중해서 내가 가진 그런 그 집중력을 최대치로 딱 활용해서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속 뭐 어느 정도는 그렇게 그런 회사 일정에 맞춰주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면 너무 피로도가 쌓이고 이런 게 업무에 꼭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가족과 보내는 시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중요한 시기들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다 잃고 보내게 되고 하면 평생 남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도 안타까운 일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한 시간을 진짜 가치 있게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보낼 수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독서. 인생의 모든 취미 활동 중에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작품을 읽는 것보다 빈자리를 채우는데 더 좋은 것은 없다. 조지프 에디슨. 먼 곳으로 여행 가고 싶지만 경비가 부족할 때, 날씨가 음산해 집안에 있을 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싶을 때 책을 읽어야 한다. 텔레비전, 인터넷, 비디오 게임 등이 범람하는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집을 벗어나지 않고도 약간의 상상력만 발휘하면 얼마든지 다른 세상을 탐험하고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 오늘은 텔레비전 리모컨보다는 책과 함께하자. 우리의 사명.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마무리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직 살아있다면 그 사명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리처드 바흐. 자신과 세상을 발전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때는 언제일까? 생전에는 결코 오지 않는다. 이것은 숨 쉬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좋은 때가 언제인지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세상에 집중해야 한다. 지혜,
지식, 지혜, 행복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결코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신의 약점을 알자. 자신의 약점을 알고 나면 약점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레이텐베르크. 우리가 누구나 다 취약한 점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을 더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더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 때문에 갖가지 문제를 겪기도 한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탓에 자신의 능력이 닿지 않는 일을 시도하거나 남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드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탓에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었을 사람을 잃는다.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는 탓에 배우고 시야를 넓힐 기회를 놓친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끊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나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지 않고 있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직접 대면해서 그럴 때를 느낄 때가 있지만 또 전화 통화하다가도 종종 느낄 때도 있고, 뭔가 집중력이 흐트러졌구나, 그만 끊어야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약점을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야만 약점을 개선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난 내 약점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친구들이 내 약점을 지적해준다면 언제라도 그걸 고치도록 노력해야겠다. 너무 막 말이 잔소리로만 이어지는 거면 좀 그런데, 그래도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다, 이런 느낌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언을 해줄 때도 중요한 게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는 그 지점을 잘 발견하고 상대가 마음 상하지 않을 정도에서 말을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도 계속 반복이 되면 별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딱 방어적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방어 기제들이 발동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말 말투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 말투나 어조나 이런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심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인류의 생존.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하거나 가장 영리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이다. 찰스 다윈. 변화에 잘 대응하는 사람들이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낸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는 것은 평생 동안 배워야 할 기술이다. 변화는 끊임없이 찾아오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를 단련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래서 늘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변화에 맞닥뜨렸어. 그러한 변화들 중에 내가 잘 대응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경험에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 책은 여기까지 읽고 또 다른 책 읽을게요. 믿음과 생각의 근원을 나 자신에게서 찾다.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가 내 안에 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 진리들은 마음에 새겨져 있지만 살아가면서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특정한 대상을 두려워하고 그릇된 믿음에 스스로의 가능성을 억누른다. 아이들은 작고 하얀 판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모여 판에 글자를 새긴다.
신사고 운동 후 선구자인 피니어스 파크허스트 퀸비 박사의 말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믿음과 의견, 두려움과 의심 홍수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낙상에 대한 공포를 제외하고는 두려움과 편견, 편향 없이 태어났다. 생명력에 관한 그릇된 관념도 없었다. 하지만 어쩌다가 그릇된 관념이 생긴 걸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릇된 관념을 줬거나 마음을 부정적으로 줬거나 해서다. 젊은 시절 나는 7세 이전에 아이에게 주입한 종교적인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는다고 배웠다.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렵다. 어릴수록 우리는 외부의 영향력을 쉽게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내용을 속속들이 흡수한다. 암시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약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주고 현명하게 지도하면 이러한 특성은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나 지도자가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면 잘못된 정보는 그릇된 믿음의 근원이 된다. 거짓말에 의의를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어린이는 없다. 그 결과 영적인 존재와 삶, 우주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그릇된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신념이나 종교적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걸까? 확실한 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펫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펫은 스스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믿었다. 어떤 점쟁이가 가시밭길 인생을 거르리라고 점쳤기 때문이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영적 존재는 만물의 영이자 에너지 물질로 그 사람의 생각만이 영적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펫은 점쟁이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힘이 있었다. 하지만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현실도 거짓말대로 된다. 자기 충족적 애언인 것이다. 그가 만약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거짓말을 믿어서일 뿐이다. 만약 그릇된 믿음을 거부하고 정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는 성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는 말인지 꼭 객관화 시켜보고 확인을 해보는 생각들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잠재의식의 가정, 믿음, 신념은 현재 생각, 행동을 좌우하고 통제한다. 펫이 점쟁이의 거짓말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그릇된 믿음에 불을 비치는 꼴이다. 거짓말을 믿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가 잘 되는 걸 방해하고 운이 안 좋았으며 징크스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한다.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은 곧 법칙이 된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법칙은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궁극적으로 미래를 결정한다. 미래의 모습을 선택하고 이룰 자유가 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배우며 내면에 꽁꽁 감추어진 광채를 발산하기 위해 태어났다. 처음부터 온전한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지 않았다. 배움을 통해 정신적 도구를 갈고 닦으려고 태어났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달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 나는 삶의 주도권이 있는 한 명의 인간이고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면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늘 아래 신성을 발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본능에만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선한 행동도 나의 선택이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할 수 있다. 진실하고 사랑스러우며 고귀하며 영적인 모든 것을 생각해보라. 온종일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다. 원하는 걸 하는 상상을 해보자. 비전을 그리면 비전이 있는 곳으로 몸과 마음이 따라간다. 비전이란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잠재의식은 이에 응답해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나를 나아가게 한다. 친구들이 스스로가 가진 빛이 항상 있잖아요. 내면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들이 깃들여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거는 친구들 자신의 몫이잖아요. 이러한 진리를 매일 밤낮으로 되뇌이면 진리는 잠재의식에 가라앉을 것이다. 잠재의식에 새긴 건 무엇이 되었든 실현된다. 그러니 영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외한 다른 생각이 잠재의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마음을 간수해야 한다. 잠재의식에 신념이 형성될 때까지는 만고불변의 진리와 절대적 진실을 계속 들어라.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 선의를 전하라. 잠재의식은 생각을 실현하려고 하므로 마음에 영적인 생각을 새기면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어진다. 저절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밤낮으로 이러한 진리를 확언하라. 무한한 지성이 나를 안내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 내 행동은 올바릅니다. 올바른 행동은 나의 것입니다. 친구들 상황에 맞는 각자 어떤 원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확언으로 만들어서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은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에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몸에 흐르려면 진리를 흡수하고 소화해야 한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이 진리가 머리 현재의식에서 마음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 심장에 흡수시킬 때 내 안의 무한한 지성과 소통할 수 있다. 무한한 지성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무한한 지성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줄 것임을 안다. 두 아이가 있었다. 이 둘은 브라질의 가난한 동네에서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동네의 아이들과 같은 공원에서 축구를 했다. 한 명은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경쟁에서 이겨서 다른 사람의 부를 뺏는 거라 믿었다. 그래서 질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렸다. 상점에서 좀도둑질을 하고 빈집을 털면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했다. 법적인 문제가 잇따랐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다. 한편 다른 한 명은 무한한 풍요로움과 부를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빵을 구웠고 그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서 빵을 팔았다. 시간이 지나 저축하고 빌린 돈을 모아서 드디어 미국에 갔다. 미국에 정착한 그는 비디오를 빌려서 하루에 몇 시간씩 비디오를 보면서 영어를 익혔다. 줄인 배를 채우고 입을 옷을 구하기 위해 푸드뱅크와 교회를 전전했다. 자신의 생활비와 어머니에게 붙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에서 얻은 인맥으로 케이블 TV와 인터넷 약정을 판매하는 일도 병행했다. 곧 그는 지역 최고 영업사원으로 등극했고 지역 총괄 담당자로 승진해 연봉 10만 달러의 성과급도 받았다. 어떤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느냐가 두 소년의 미래를 결정지었다. 한 소년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그를 범죄자의 삶으로 이끌었다. 다른 소년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그를 영업사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외부 상황은 그 누구의 삶도 규정짓지 않았다. 생각과 선택, 행동이 외부 상황을 창조했다. 내가 하는 생각은 외부 상황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식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결합물이고 현재의식은 생각과 행동을 선택한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와 이미지에 따라 반응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잠재의식에 새기는 내용은 외부로 표출된다. 컴퓨터에 잘못된 데이터나 프로그래밍 코드를 넣으면 잘못된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생명을 주는 패턴을 공급해야 한다. 올바른 행동과 영적 인도 법칙은 존재하고 이러한 진리는 우주적이고 무한한 관점에서 법칙을 실현한다.
앞의 진리를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차근차근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365일 24시간 내내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미, 미다스의 손처럼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친구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또 명품은 최소한 그래도 아무리 적게 만든다고 해도 최소 수량으로는 만들 수 있잖아요. 아무리 희귀성을 갖춘다고 해도. 그런데 친구 각자가 명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단 한 명도 복제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희소성이 뛰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또 이런 생각들도 해봤어요. 나 자신이 브랜드잖아요. 내가 가진 이름, 내 태도, 내가 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이라는 한 개인의 브랜드다. 이렇게 내 자신이 브랜드인데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내 자신의 브랜드가 흠집이 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서 친구들한테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눠봐요. 조셉 머필 미라클 노트. 잠재의식은 전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와 관계없이 신념을 곧대로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매일 내가 하는 말이나 듣는 말이 부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진 않은지 이해해야 한다. 어린 시절에는 외부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적으로 조건화되기 쉽다. 그러므로 그릇된 암시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곧 삶의 패턴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사고와 믿음을 막는 부정적인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결합하면 의식이 된다. 의식은 내가 받아들이는 아이디어와 믿음, 의견, 신념의 총합이다. 비전이란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잠재의식은 이에 응답해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이 진리가 머리 현재의식에서 마음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 심장에 흡수시켜야 한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와 이미지에 따라 반응한다.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험이나 사건으로 외부 세계에 나타난다. 오늘 함께한 내용들 친구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친구들 마음 안에 사랑만 뭉글뭉글하게 피어나는 이런 내용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따뜻하고 이런 사랑들 친구들한테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좋은 기운 보내고 이런 것들이 친구들 마음에 꼭 닿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많이 추웠고 앞으로도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내복도 꼭 잘 챙겨 입고 장갑이나 이렇게 또 양말도 든든하게 잘 챙겨서 건강 항상 챙기고 건강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요. 100만 번 볼 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사랑해요. 잘 때는 좋은 생각, 좋은 감정들 가지고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확언도 만들어서 되뇌이고 잠재의식 최대한 활용해서 친구들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웃을 일들이 많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안녕. 굿라이트.